존은 70세의 나이로 미국 해안가의 작은 도시에서 메리와 함께 단조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종종 아늑한 분위기의 발을 찾곤 했다. 그곳은 그에게 일종의 도피처와도 같았다. 메리와의 결혼 생활은 오래되었지만 그만큼이나 공허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부족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메말라갔다. 특히나 그들은 정신적인 교감,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일이 드물었다. 존은 이런 삶 속에서 점점 더 고독해져 갔다. 어느 날 존은 그 바에서 리사라는 바텐더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듯한 깊이가 느껴졌다. 존은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혼자 오셨나 봐요? 리사가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존이 답했다. 이곳은 혼자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죠. 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엇을 드릴까요? 위스키 한 잔 부탁해요. 존이 말했다. 그날 이후 존은 자주 그 바를 찾았다. 리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는 그녀에게 점점 더 끌렸다. 리사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에게 공감해 주었다. 존은 리사에게서 메리와의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이해심을 발견했다. 가끔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져요. 존이 어느 날 밤 리사에게 털어놓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이혼 후에는 더 그랬죠. 존은 리사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고 자신의 외로움도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존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메리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과 열정이었다. 존,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리사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존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도 그래요, 리사. 존이 답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존은 리사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사랑으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그에게 리사는 단조로운 일상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존,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느 날 밤 리사가 불안한 듯 말했다. 알아요. 존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위태롭게 이어졌다. 존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한 관계였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에게 리사는 메리와의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도 같았다. 존, 당신을 만나면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늦은 밤 리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리사. 존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는 매일 밤 리사를 만나러 바에 갔다. 메리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뻔한 거짓말을 둘러댔다. 존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리사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중독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바에서 리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를 보게 되었다. 그는 덩치가 크고 팔뚝에 용문신을 새긴 남자였다. 그는 줄곧 리사를 쏘아보고 있었다. 존은 그 남자의 눈빛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저 남자 누구예요? 존이 리사에게 물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리사가 얼버무리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무슨 문제 있어요? 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리사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존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존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리사의 떨리던 목소리와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리사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존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존은 평소보다 일찍 발을 찾았다. 다행히 그 문신을 한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존은 리사에게 어제 그 남자에 대해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의 질문을 피했다. 리사, 어제 그 남자에 대해서. 존이 말을 꺼내자 리사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손님이 많아서.
그때 바의 주인이 존에게 다가왔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으로 눈빛이 예리했다. 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바의 주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존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봐 구석으로 무슨 일이세요? 존이 물었. 리사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바의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존이 되물었다.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요? 바의 주인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제 그 남자는 꽤 위험한 사람이요. 당신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바의 주인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존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리사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고 그 문신을 한 남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일지도 몰랐다. 조언 감사합니다. 존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존은 발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는 걷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존은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리사와의 관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자신과 메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일임을 깨달았다. 메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해. 존은 혼잣말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리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사랑이었다. 하지만 리사는 어쩌지? 존은 리사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그 위험한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혹시 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갖 불안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복잡한 심경으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메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존은 잠든 메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그는 눈을 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모든 것을 메리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리사와는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게 최선이야. 존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 식탁에 앉았다. 메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 존. 메리가 말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이라도 갈까요? 메리, 할 말이 있어요. 존이 무거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에요? 존. 메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존은 심호흡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리사와의 만남,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어제 바에서 있었던 일까지. 존의 이야기를 듣는 메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그래서 그 여자랑 잔 거예요? 메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존이 다급하게 말했다. 맹세해요. 당신을 배신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 그 여자를 사랑했잖아요.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랑. 그건... 존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메리가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미안해요, 메리. 존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존과 메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메리는 존에게 냉담하게 대했고 존은 그런 메리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존은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결국 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리사를 만나러 가야겠어. 존이 혼잣말을 했다. 그는 메리에게 외출한다고 말하고 바를 향해 걸어갔다. 바에 도착한 존은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에서 일하고 있었다. 리사, 잠깐 얘기 좀 해요. 존이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존? 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존은 리사를 데리고 바 밖으로 나왔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메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존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리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존이 다급하게 말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아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미안해요, 리사. 존이 말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리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실 나 그 남자랑 결혼한 사이였어요. 리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혼했지만 그는 아직도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뭐라고요? 존이 깜짝 놀라 그는 나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리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접근한 것도 그를 자극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당신은 나를 이용한 건가요? 존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말했다. 미안해요, 존. 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존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리사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처한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다. 이제 어쩔 생각이에요? 존이 이 도시를 떠날 거예요. 리사가 말했다. 그가 더 이상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잘 생각했어요? 존이 말했다.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고마워요, 존. 리사가 말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존은 리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다. 리사에 대한 배신감과 연민, 그리고 메리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며칠 후, 존은 메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메리,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메리가 차갑게 대꾸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존이 말했다. 당신에게 상처 준 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메리는 말이 없었다. 나도 당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웠어요. 존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알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당신 옆이라는 걸.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메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존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요. 마침내 메리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존은 메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집안일을 돕고 메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함께 산책을 가는 등 예전의 자상한 남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차릴게요. 존이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쉬세요. 메리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존이 웃으며 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리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존에게 냉담하게 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당신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밤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맹세해요. 존이 다급하게 말했다. 이제 내 마음속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메리가 고개를 제발, 메리. 존이 애원했다. 나를 믿어줘요.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요. 존은 메리의 눈물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존이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메리는 말이 없었다. 존은 메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메리에게 꽃을 선물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장미꽃을 사왔어요. 존이 어느 날 아침 식탁에 꽃병을 놓으며 고마워요. 메리가 짧게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는 게 어때요? 존이 제안했다. 좋아요. 메리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메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존의 노력에 감동했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존,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어느 날 저녁 메리가 존에게 말했다. 정말이에요? 존이 깜짝 놀라 물었다. 네. 메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메리. 존이 메리를 와라 껴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존과 메리는 그렇게 다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비록 그들의 관계에 상처가 남았지만 그들은 함께 노력하며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로 했다. 어느 화창한 날, 존과 메리는 손을 잡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저 바다 좀 봐요, 존. 메리가 말했다. 참 아름답죠. 네, 당신처럼 아름답네요. 존이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존이 그래요.
우리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메리가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존은 우연히 길에서 리사를 마주쳤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리사? 존이 놀라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존. 리사가 힘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지냈어요? 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리사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존이 물었다. 이제 이 도시를 떠나려고요. 리사가 말했다. 기차역에 가는 길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길 바라요.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존. 리사가 말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리사? 그 남자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이제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났어요. 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다행이네요. 존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존, 그동안 미안했어요. 리사가 말했다.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건 정말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리사. 존이 말했다.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서로 잊고 각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리사가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존은 리사가 탄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존은 씁쓸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메리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메리가 물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존이 대답했다. 당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메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존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메리가 말했다. 어서 와서 먹어요. 존은 메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존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존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메리에게 말했다. 메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존. 메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존은 새로운 다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메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렸다. 좋은 아침, 존. 메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좋은 아침, 메리. 존이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었다. 오늘 오후에는 영화 보러 갈래요? 존이 제안했다. 좋아요. 메리가 흔쾌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영화관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영화를 보며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영화 정말 재밌었죠. 존이 영화관을 나오며 말했다. 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메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산책했다. 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메리가 말했다. 그래요, 메리. 존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 울려 퍼졌다. 그렇게 존과 메리는 다시 찾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들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욱 단단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시간이 흘러 존의 71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메리는 존을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존, 잠깐 눈 좀 감아봐요. 메리가 존의 눈을 가리며 말했다. 뭐예요, 메리? 존이 궁금한 듯 물었다. 쉿,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메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메리는 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이끌었다. 이제 눈 떠도 돼요. 메리가 말했다. 존이 눈을 뜨자 거실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생일 축하해요, 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이게 다 뭐예요? 존이 깜짝 놀라 물었다. 당신을 위한 깜짝 파티예요. 메리가 웃으며 말했다. 존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멋진 파티를 준비해준 메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고마워요, 메리. 존이 메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천만에요, 존. 메리가 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파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존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존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메리에게 말했다. 나도 행복했어요, 존. 메리가 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존이 말했다. 그래요, 존. 메리가 존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때로는 험난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를 만나기도 하지.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여정은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존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리사와의 만남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리사,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존은 문득 리사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녀는 내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이야. 나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뿐,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관여해서는 안 돼. 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메리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좋은 아침, 존. 메리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좋은 아침, 메리. 존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메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오랜만에 바닷가에 놀러 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메리. 존이 흔쾌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점심을 준비해서 바닷가로 향했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걸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존,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봐요. 메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메리. 존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내 마음속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맹세해요. 믿어요, 존. 메리가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불안하기도 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잊지 못했을까봐. 미안해요, 메리. 존이 말했다. 당신에게 그런 불안감을 줘서. 괜찮아요, 존. 메리가 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메리. 존이 메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나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존과 메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욱 단단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몇 년 후 존은 7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메리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존은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보다가 우연히 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존? 메리가 존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아,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존이 이를 덮으며 말했다. 어디 봐요. 메리가 앨범을 펼쳤다. 이 여자, 리사 아니에요? 존은 말이 없었다. 아직도 이 여자를 잊지 못한 건 아니죠? 메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메리. 존이 다급하게 말했다. 맹세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메리가 따지듯 말했다. 그냥 잊고 있었어요. 존이 변명하듯 말했다. 정말이에요, 메리.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메리가 고개를 저었다. 제발, 메리. 존이 애원했다. 이 사진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오래된 사진일 뿐이에요. 메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존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메리? 존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해요. 메리는 한참 동안 존을 쏘아보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존. 메리가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믿어주겠어요. 고마워요, 메리. 존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메리가 경고하듯 말했다. 만약 또다시 나를 실망시킨다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알겠어요, 메리. 존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존은 그날 밤 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내 인생에는 오직 메리 당신뿐이야. 존은 잠든 메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메리를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이게 다 뭐예요? 존? 메리가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놀라워했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메리? 존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존. 메리가 감동한 듯 말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행복한 아침 식사를 즐겼다. 오늘 오후에는 뭐 할까요? 존이 물었다. 글쎄요. 메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메리. 존이 흔쾌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영화관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영화를 보며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영화 정말 재밌었죠? 존이 영화관을 나오며 말했다. 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메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산책했다. 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메리가 말했다. 그래요, 메리. 존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 울려 퍼졌다. 그렇게 존과 메리는 다시 찾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들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욱 단단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존은 우연히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오늘 새벽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존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름은 리사. 존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리사가 죽었다고? 존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리사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리사가 어떻게? 존은 멍하니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에요? 존? 메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다. 리사가 죽었대요.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메리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오늘 새벽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대요. 존이 힘없이 말했다.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존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리사의 죽음이 그에게 큰 상실감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비록 그녀와의 관계는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한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어쩌다가 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존. 메리가 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존이 말을 잊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편히 쉬게 되었을 거예요. 메리가 말했다. 그러니 당신도 그녀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존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요, 존. 메리가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존은 메리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리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명복을 빌었다. 리사,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게. 며칠 후 존은 신문에서 리사의 사망 기사를 자세히 읽게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리사는 빚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빚 때문에 존은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리사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내가 조금만 더 그녀를 도와주었더라면. 존은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리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은 점차 리사의 죽음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메리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녀에게 더욱 헌신적으로 메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존이 어느 날 저녁 메리에게 말했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존. 메리가 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존이 말했다. 그래요, 존. 메리가 존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밤
존은 꿈속에서 리사를 보았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존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존, 나를 잊지 말아줘. 리사가 말했다. 리사. 존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제 나를 놓아줘. 리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 곁에는 메리가 있잖아.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리사. 존이 눈물을 글썽였다. 나를 위해 울지 마, 존. 리사가 말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리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존은 잠에서 깨어나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리사.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걸까? 존은 리사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그녀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메리와 함께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메리에게 말했다. 메리,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메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냥 어디든 멀리 떠나고 싶어요. 존이 말했다. 당신과 함께. 좋아요, 존. 메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글쎄요. 존이 잠시 생각하더니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짐을 챙겨 정처 없이 길을 나섰다. 존과 메리는 차를 타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지 정하지 않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즐기기로 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메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글쎄요, 나도 몰라요. 존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보는 거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메리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게요. 존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이번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봐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름다운 해변을 발견하고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걸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존,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을요? 존이 되물었다. 그 여자와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메리가 말을 이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존이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후회해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 나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메리는 말이 없었다. 당신이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손을 잡고 있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존. 메리가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나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다시 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그들은 작은 마을에 들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존, 우리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녀요. 메리가 말했다. 그래요, 메리. 존이 흔쾌히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며칠 동안 여행을 즐겼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존과 메리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존, 당신은 행복해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메리. 존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나도 행복해요, 존. 메리가 존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여정이구나. 때로는 험난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존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리사와의 만남, 메리와의 갈등,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지금의 그로 만들어주었다. 리사,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존은 문득 리사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녀는 내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이야. 나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뿐.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관여해서는 안 돼. 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메리가 있는 거실로 향했다. 좋은 아침, 존. 메리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좋은 아침, 메리.
존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메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글쎄요. 존이 잠시 생각하더니 오늘은 그냥 여기서 푹 쉬는 게 어때요? 당신을 위해 맛있는 것도 만들고 영화도 보고. 좋아요, 존. 메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숙소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존은 메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메리가 존에게 기대어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메리. 존이 메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저녁 무렵 존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낯익은 여인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저 여자는? 존이 의아한 듯 중얼거렸다. 누구 말이에요? 존? 메리가 존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기, 저 여인. 존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왠지 낯이 익은데. 메리는 존이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메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존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여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녀를 주시했다. 설마 리사는 아니겠지? 존이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돌려 존과 눈이 마주쳤다. 존은 깜짝 놀랐다. 그 여인은 바로 리사였다. 리사. 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리사는 존을 발견하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존. 리사가 작은 목소리로 존의 이름을 불렀다. 존은 망설이다가 결국 밖으로 나가 리사에게 다가갔다. 리사, 당신이 어떻게? 존이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랜만이네요, 존. 리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 당신 살아있었군요. 존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 네, 그렇게 됐네요. 리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존이 궁금한 듯 물었다. 분명히 당신이 죽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리사가 힘없이 말했다. 빚쟁이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위장 자살을 꾸몄던 거예요. 위장 자살? 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 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존이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해요, 존. 리사가 말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겠지만 리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리사. 존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 비록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리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존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리사가 말했다. 당신도 메리와 행복하게 살아요. 리사! 존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리사는 말없이 존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행복해야 해요.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 고마워요, 존. 리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리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돌아서서 걸어갔다. 존은 리사가 멀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존, 괜찮아요? 메리가 어느새 다가와 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존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저 여자, 리사 맞죠?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존이 힘없이 대답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메리가 궁금한 듯 물었. 존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메리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리사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녀가 위장 자살을 꾸몄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와 마지막으로 나눈 이야기까지. 믿을 수 없군요. 메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믿기 힘들어요. 존이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어떻게 해요? 존이 되물었. 그냥 궁금해서요. 메리가 말을 흐렸다. 이제 리사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에요. 존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메리.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에요, 메리. 존이 메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존. 메리가 존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나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이 가득했다.